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입니다. 주요 경기 콕 집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리그 15위 AS 로마 대 리그 8위 풀젠 경기 분석입니다. 로마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한 짜임새 있는 점유형 축구를 구사한다. 중원의 퍼거슨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전환의 균형을 잡고 펠레그리니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활로를 연다. 코네는 좌우 전환 능력이 뛰어나 측면 빌드업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핵심이다. 디발라와 웨슬리 등 부상 결장이 있지만 이미 전술적으로 정돈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공격 시에는 윙백이 높게 올라 폭을 넓히고 수비 시에는 3백이 촘촘히 간격을 좁혀 세컨드볼 대응에 집중한다. 특히 펠레그리니를 중심으로 한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로마의 전진 패스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어준다. 풀제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보다는 빠른 역습에 초점을 맞춘다. 최전방의 드로시미는 강한 피지컬로 제공권 싸움에 강점을 보이지만 이선의 비드라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압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중원의 수아레는 활동량이 많지만 전진 패스 정확도에 기복이 있으며 중앙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잃는 장면이 잦다. 라인을 내린 채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간격 유지가 불안해 상대가 중원을 장악하면 수비가 쉽게 흔들린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공격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다. 로마는 스빌라르가 골문을 지키고 스몰링 요렌테 은디카로 이어지는 3백을 구성한다. 크리스탄센과 스피나촐라가 윙백으로 나서며 퍼거슨과 코네가 중원을 책임진다. 전방에는 펠레그리니가 중심에 서고 좌우에는 엘샤라위와 아브라함이 배치돼 공격의 삼각구도를 형성한다. 풀제는 스테인이 골키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수비라인은 헤이드라, 호르바트, 보레크가 형성한다. 중원에는 수아레와 부아르가 짝을 이루며 양쪽 윙에는 칼바흐와 체르니가 배치된다. 전방에는 비드라와 파브리,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드로시미가 스리톱을 구성할 전망이다. AS 로마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토리노전에서는 펠레그리니의 정확한 킥과 엘샤라위의 마무리로 3대1 완승을 거뒀고 제노아전에서는 코네의 중거리 슛이 빛났다. 라치오전에서는 패했지만 점유율 63%로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며 경기력 자체는 안정적이었다. 이후 크레모네세전과 베로나전에서 각각 2대1, 3대0으로 승리하며 공격 루트의 다양함을 증명했다. 최근 들어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반면 빅토리아 풀제는 최근 2승 1무 2패로 기복이 뚜렷하다.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는 수비 간격이 무너져 1대3으로 패했고 스파르타전에서도 1대4로 대패했다. 하지만 시그마전에서는 역습 성공률이 높아 2대1로 승리하며 반등의 계기를 만들었다. 브르노전에서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0대0 무승부에 그쳤고 테플리체전에서는 2대1로 근소하게 이겼다. 전반적으로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높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경기는 점유율과 중원 장악력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도다. 로마는 펠레그리니와 코네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며 전방 압박으로 풀젠의 빌드업을 차단할 것이다. 풀젠은 역습에 의존하겠지만 로마의 높은 라인과 중원 압박을 넘기 쉽지 않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로마가 점유율을 유지한 채 세컨드 찬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전망이다. 공격 전개의 유연성과 밸런스 모두 로마가 한 수위이며 홈의 안정감까지 더해 승리가 유력하다. 리그 6일 OSC 대 리그 28위 PAOK 경기 분석입니다. 릴은 4-2-3-1 전형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이 완성도 높게 정비된 팀이다. 지루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로 중심축을 잡으며 펠릭스 코레이아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며 찬스를 만들어낸다. 하랄소는 이선에서 세밀한 연계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가고 중원의 이코네와 벤자맹 앙드레는 템포 조절과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다.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스타일이다. 지루의 피지컬과 코레이아의 속도가 결합된 빠른 패턴 플레이가 팀 공격의 핵심 루트다. PAOK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심각하다. 머구 구게샤 슈빌리베르도 스펠카스 등 주축 자원이 빠져 있으며 찰로프가 홀로 최전방에서 고립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부코비치는 활발히 움직이지만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고 콘스탄티아스는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 타이밍이 늦어 흐름이 끊긴다.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느리며 전환 속도도 떨어진다. 전반적으로 팀 밸런스가 무너져 라인 간격 유지가 쉽지 않다. 릴은 슈발리에를 중심으로 디아키테, 폰테, 이살로코, 타이로넨의 백보가 구성될 전망이다. 중원은 앙드레와 고메즈가 짝을 이루고 이선에는 코레이아, 하랄손, 이코네가 배치된다. 최전방에는 지루가 포스트 역할을 맡는다. PAOK는 콘스탄텔리스가 선발로 나서고 수비라인은 케랄로리스, 크리멘치크, 리라스, 리차드슨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중원은 콘스탄티아스와 마누엘로프가 버티며 이선에는 지부코비치와 티아고, 다닐로가 나선다.
최전방은 찰로프가 홀로 맞는다. 릴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흐름이 매우 좋다.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2.49를 기록하며 압박 전개가 매끄럽다. 코레이아의 돌파로 측면이 살아나고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가 완성되며 공격 효율이 극대화됐다. PAOK는 1승 2무 2패로 부진하다.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간격 붕괴로 인해 후반 실점이 잦고 전환 템포가 늦다. 결정력 부족으로 경기당 평균 득점은 0.89에 불과하다. 릴은 홈 2점을 기반으로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코레이아의 폭넓은 돌파와 하랄손의 세컨드라인 침투가 반복되면 PAOK의 불안한 수비는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PAOK는 반격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에서 밀리며 흐름을 되찾기 어렵다. 리그 28위 셀틱 대 리그 22위 슈투룸 그라츠 경기 분석입니다. 셀틱은 4-3-3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강한 전방 압박이 특징이다. 이에아나초가 전방에서 폭발적인 가속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고 마에다는 좌측에서 좁혀 들어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맥그리거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과 세컨드볼 회수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트러스티의 전진 패스가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박을 강화해 상대를 밀어붙인다. 스트럼 그라츠는 4-3-1-2 전형을 사용하며 수비 블록을 밀집시키고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말로는 중원에서 세컨드볼 처리에 능하고 차타는 짧은 패스로 빠르게 전환하지만 포백의 순간 속도가 느려 빠른 공격수를 상대할 때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수비 전환 시 센터백의 방향 전환이 느리고 부상자 공백으로 라인 밸런스가 흔들린다. 셀틱은 하트가 선발로 나서고 수비는 스케일스 카터비커스 트러스티 테일러로 구성된다. 중원은 맥그리거 오라일리 텀블, 공격은 마에다, 이에아나초 양현준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트럼은 시에베난트, 프리시아이트 보르나, 비소로 구성된 백포, 중원에는 말론 차타 에르디치가 버티고 2선에는 키테슈빌리가 배치된다. 최전방은 사르카리아와 크루글리가 투톱으로 나선다. 셀틱은 5경기 4승 1패로 공격력이 돋보인다. 특히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2.6골로 전방 압박이 잘 유지된다. 이에아나초는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유지 중이다. 스트럼 그라츠는 1승 1무 3패로 하락세다. 수비 라인의 부상 여파가 크고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최근 5경기 동안 실점률은 2.4골로 높다. 셀틱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이에아나초의 뒷공간 침투가 스트럼의 느린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전망이다. 스트럼은 수비 블록을 낮추며 버티겠지만 양측면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가능성이 크다. 리그 32 테라비브 대 리그 2위 미트윌란 경기 분석입니다. 마카비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폭넓은 측면 전개와 빠른 전방 압박이 강점이다. 안드라데가 폭발적인 드리블로 측면을 무너뜨리고 니콜라이스쿠는 컷백 타이밍에 맞춰 문전에서 마무리한다. 페레츠는 중원에서 압박을 회피하며 빠른 전환 패스로 공격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공격 흐름을 끊김없이 유지할 수 있다. 미트윌라는 3-5-2 전형으로 후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다. 빌링이 중원에서 커버 범위를 넓게 유지하며 수비 밸런스를 잡고 프랑쿨리누는 공격 전환 시 빠른 돌파로 위협을 만든다. 하지만 팀 전체 템포가 느려 공격 전환 속도가 상대보다 한 박자 늦다. 3백 구조는 안정적이지만 측면 커버가 늦어 빠른 윙어에게 취약하다. 마카비는 페레츠 글라저의 중원을 축으로 2선의 안드라데, 자하비 코엔이 포진한다. 최전방은 니콜라이스쿠, 후방은 닐센 타이보 도로보구단이 서며 GK는 다니엘이다. 미트윌라는 엘리오, 수비는 옌센 디아스펠트, 중원은 빌링 프랑쿨리누 크누센, 양측면은 브루마도 주니어와 안드레센, 공격은 실바와 오소리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마카비 테라비브는 최근 5경기 4승 1무로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홈에서는 평균 2.5골을 기록하며 압박 성공률이 높고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안드라데는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다. 미트윌라는 2승 1무 2패로 불안정한 흐름이다.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가 어려워 실점률이 높고 세컨드볼 회수가 부족하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득점 기대치가 낮은 편이다. 마카비는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전방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안드라데의 측면 돌파와 니콜라이스쿠의 문전 움직임이 매끄럽게 연결되면 다득점 가능성도 높다. 미트윌라는 후방 안정에 집중하겠지만 라인 유지가 흔들리면 연속 실점 위험이 있다. 리그 19위 영보이스 대 리그 21위 루도고레츠 경기 분석입니다. 영보이즈는 4-4-2 전형으로 짜임새 있는 중원 운영과 빠른 전환이 강점이다. 라벨로송은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대각선 침투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몬테이로는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경기 리듬을 만들어낸다. 기고비치는 박스 근처에서 라벨로송의 움직임을 읽으며 컷백 마무리에 능하다. 홈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정확하고 세컨드볼 회수율도 높아 경기 주도권을 유지한다. 루도고레츠는 4-1-4-1 전형을 유지하지만
테르지에프와 카마라의 부상 공백이 크다. 마차도는 빠른 역습을 시도하지만 중앙 압박이 강해질 때마다 전개가 막히고 카이오 비달은 폭넓게 움직이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측면이 자주 노출된다. 중원 밸런스가 흔들리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는 것이 주요 약점이다. 영보이즈는 볼라텐, 우구보라스 헤프트 울머의 백포, 중원에는 몬테이로 라벨로송 엘리아 스테판, 전방은 기고비치와 라파엘로 구성된다. 루도 고레츠는 나우모프, 이반프 로메로 안드레이 카이오의 수비진, 중원에는 마차도 비달 칼록이 자리하며 공격은 알바레스가 원톱으로 출전할 전망이다. 영보이즈는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무패 행진 중이다.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2.29골을 넣으며 라벨로송과 기고비치의 콤비 플레이가 빛난다. 수비 실점도 5경기 3실점에 불과할 만큼 안정적이다. 루도 고레츠는 1승 1무 3패로 하락세다. 수비 부상 여파로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고 중원 압박 저항이 약하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슈팅 대비 득점 효율이 낮다.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과 템포 유지력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영보이즈는 라벨로송의 대각선 침투를 축으로 공격의 흐름을 유지하며 홈의 리듬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루도 고레츠는 수비 밸런스가 흔들려 세컨드볼 대응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